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정치인들은 법적 대응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비판을 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언론 보도나 칼럼, 인터넷상의 여러 표현들에 억울할 때가 좀 있죠. 그런데 이건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판례나 이런 데에서도 정치인을 향한 여러 가지 비판, 풍자, 표현 이런 것들은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소고발을 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당하거나 이러면 고발당한 사람들은 설령 무혐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조사를 받게 되고 어디에 출석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이죠. 오늘 다뤄볼 정치인도 언론 보도, 칼럼 이런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한 의원입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오늘 다뤄볼 정치인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작년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내셨죠.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노총 그리고 KT입니다. 1958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난 김성태 의원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젊은 시절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김성태 의원이 정치를 하면서 꽤 많이 언급한 경력입니다. 그리고 서민적 정책을 꽤 많이 발휘하기도 했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꽤 특이한 이력이라고 볼 수 있죠. 때문에 진보 진영과 말이 통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게다가 김성태 의원은 노동조합 출신입니다. 정확하게는 한국노총 출신인데요. 1998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비례대표 후보로 서울시 의원이 됐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네, 김대중 대통령의 그 새정치국민회의 맞습니다. 당시 한국노총은 새정치국민회의와 손을 잡았는데요. 이후에는 이명박 정부와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한국노총은 보수정당 편에 있었던 시간이 훨씬 깁니다. 어쨌든 김성태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서울시 의원을 했고 끝나고 나서 한국노총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시절에는 주 5일 법안을 통과시킨 주역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노동운동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8년에 한나라당 서울 강서구 을에 공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합니다. 18대, 19대, 20대 이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하면서 유력 정치인으로 떠오르죠.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은 KT 출신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KT 링커스 노조, 예전에는 한국통신공중전화노동조합 위원장을 했고요.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 연맹, 줄여서 정보통신노련 위원장을 내리 3선을 했고요. 한국통신 부위원장과 사무총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KT는 노조를 어용화하는데 상당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큰 기업의 노조 간부들은 회사 내에서 꽤 파워가 있는 편이죠. 따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회사에서는 꽤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조 간부를 끝내고 나이가 좀 들면 회사에서 먹고 살 길을 열어주는 편입니다. 물론 회사와 계속 갈등을 하고 투쟁을 했던 노조 간부들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죠. 실제 예전 한국통신 노조가 강성이었을 때 노조 간부들은 아직도 해고자 신분으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회사와 그렇게 많은 갈등을 하지 않았던 노조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하청업체의 사장 자리나 임원직 이런 걸 내주기도 하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큰 대리점을 맡기기도 합니다. 통신사 대리점은 연간 수익이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죠. 몇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준. 연맹위원장 같은 상급단체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위상은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위원장은 KT 쪽에서 사장급 대우를 받았다 이런 말도 있었다 고 합니다. 게다가 김성태 의원은 지금 3선 의원이죠. 아무튼 그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KT입니다. 이 키워드는 이 영상의 맨 마지막 키워드 채용 비리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다음 키워드는 지역구 관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태 의원은 서울 강서구 을에서 내리 3선을 했습니다. 보수 진보를 통틀어서 김성태 의원은 지역구 관리를 상당히 잘하는 의원으로 꼽히는데요. 사실 최근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서울에서 상당한 고전을 하고 있죠. 18대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40석을 차지했었는데요. 19대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16석에 그치죠. 그리고 20대 선거, 지난 총선에서는 12석에 그칩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김성태 의원은 서울 강서구 을에서 계속 당선이 된 거죠. 강남구가 아닌 강서구에서요. 그렇다면 경쟁자들이 만만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18대, 그러니까 2008년 선거에서는 강서구청장 출신의 현역 의원 노현송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됐고요. 2012년 선거에서는 3선의 김효석 의원이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맞붙었는데 졌어요.
2016년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진성준 의원이 김성태 의원하고 맞붙었는데 다시 김성태 의원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 계열에서는 신화 같은 선거 경력이죠. 강남구가 아니라 강서구에서요. 지역 관리를 오랫동안 잘하는 정치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화법이 상당히 통속적인 편이에요. 설명도 잘하고 비유도 잘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고 통속적으로 설명하는 게 몸에 밴 거죠. 게다가 김성태 의원은 노동조합 출신입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출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그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발언 논란들인데요. 통속적인 것하고 개념이 없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김성태 의원이 정치를 오래 하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자꾸 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공약을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가 나온 말인데요. 대선 후보들은 때로는 좀 무리한 대선 공약을 내겁니다. 대선 공약 때 그 공약대로 실천하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고.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약은 거짓말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때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 게, 그것도 거대 정당을 이끄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당에 계신 분들은 원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참고로 지난 선거 2016년 선거에서 김성태 의원의 슬로건은 처절한 진정성이었습니다. 다음 논란은 고령자도 9표나 찍어야 하나 라는 말이 구설수가 된 적이 있어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에 대한 쟁점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당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 층은 아무 문제 없을지 몰라도 고령자가 너무 많은 세상이다. 지방선거에서는 8표, 9표를 찍어야 되는데 개헌이 지방선거 곁다리로 땡처리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도 아니지 않냐. 거의 랩인데요. 실제 이분은 스웩이 좀 있는 분이에요. 이 발언은 내용 자체도 근거가 상당히 없는 이상한 말인데다가 고령자를 비하하는 내용까지 섞여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MBC 아나운서였던 배현진 씨가 MBC를 퇴사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 입당 당시에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들깨로 조련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죠. 사실 들깨는 김성태 의원의 별명 중에 하나인데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전투력이 높아서 들깨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처럼 전투력을 높이겠다, 높여주겠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여성을 상대로 조련한다 라는 표현은 꽤 논란이 됐습니다. 들깨를 꼭 이외에도 발언 논란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MC 성태와 혼수 성태입니다. 김성태 의원이 대중적으로 상당히 알려진 시점이 있는데요. 2017년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열렸죠. 그 청문회 특위위원장이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초대형 사건이었던 것만큼 쟁점도 많았고 상당히 복잡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 이 회의를 상당히 깔끔하게 진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얻은 별명이 MC 성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문회장에서 되게 삐딱하게 앉아서 불성실하게 대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자세가 그게 뭐예요? 똑바로 앉아요 라고 호통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호통성태라는 곁가지 별명도 얻게 됩니다. 사실 호통을 되게 많이 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2018년에 혼수성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JTBC 신년 특집 토론에 보수 패널로 나가게 되는데요. 진보 패널이었던 고 노회찬 의원과 유시민 작가에게 토론에서 상당히 밀리면서 생긴 별명입니다. 그 당시 쟁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 4대강 논란, 적폐청산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들이었는데 하나하나 토론하다가 실언들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고 노회찬 의원이 그러니까 탄핵을 당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이 토론을 생방송과 생중계로 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댓글에 혼수성태라는 별명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면서 다음 날도 혼수성태가 화제가 됐죠. 뭐 여러 가지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짤로 만들어지고 돌아다니면서 급속도로 김성태 의원의 별명이 혼수성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별명을 많이 얻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는 뭐 기분 좋은 별명도 있고 기분 나쁜 별명도 있는데 한국농정신문 칼럼에 혼수성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칼럼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버린 거죠. 그리고 임예인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어요. 이분은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출산주도성장이라는 개드립. 출산주도성장은
희대의 괴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성태 의원이 고소를 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고발을 했어요. 결국에는 다 무혐의가 됐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한번 보시면 자초지종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는 단식입니다. 김성태 의원은 자유한국당 두 번째 원내대표였습니다. 첫 번째 원내대표는 정우택 의원이었어요. 대표적인 친박 의원으로 꼽히죠. 그런데 다음 원내대표로 김성태 의원이 된 겁니다. 김성태 의원은 탄핵 당시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가 다시 당으로 돌아온 복당파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복당파가 승리한 거죠. 당연히 당에 있었던 친박계 의원들은 이 복당파를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요. 그래서 복당파에게는 대여 투쟁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우리도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투쟁한다.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에 투쟁의 최고 수위라고 불리는 단식에 돌입하게 되죠. 이유는 드루킹 특검을 도입하라 였습니다. 보통 특검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가 잘 되지 않거나 혹은 검찰 수사로 진실이 잘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됐을 때 제기하잖아요. 뭐 물론 검찰을 믿을 수 없어서 특검부터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고 전반 여론은 이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여당에서는 드루킹 특검 요구가 계속 있으니까 남북 정상회담 비준에 동의해주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런 타협안도 제시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그냥 단식에 돌입해버립니다. 여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비난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왜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는 거냐. 인터넷이나 여러 댓글이나 이런 곳에서는 조롱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김성태 의원은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 조롱하고 욕하는 문자를 1000개 이상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단식하고 농성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이 비난과 혐오적 행동들은 거의 최악의 수준이었잖아요. 김영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조롱당하는 일이 힘드시다고요? 그 정도도 각오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단식을 하겠다 시작하셨나? 굶으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는 46일 단식했어도 진실은커녕 은폐하고 조작하며 비하하고 조롱까지 당했다. 어찌되었건 김성태 의원은 단식을 지속을 하는데요. 단식 중간에 국회에서 폭행도 당했고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온매무새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검찰은 고강도 수사를 했고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소환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불복 프레임 이런 게 형성이 됐는데요. 다른 야당들도 특검에 찬성하지 않았죠. 단식은 결국 9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 단식은 김성태 의원을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됐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여당을 향한, 야당이 정부를 향한 투쟁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리적일 때가 있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는데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은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투쟁이다. 정치적 목적만을 담고 있는 투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단식 농성을 보고 의구심이 많았던 거죠. 사람들이 진정성에 대해서. 마지막 키워드는 채용비리입니다. 2018년 국회에서 떠들썩했던 사건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문제였어요. 이때 김성태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을 상대로 맹공을 펼칩니다.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왔는데요. 그 중에는 사실도 있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어요. 아무튼 맹공을 펼치던 과정에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 서울시청에 항의 방문을 가게 됩니다. 서울시청 내부에는 시위가 금지돼 있었는데 이 장소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서울시청 관계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급기야 국정감사가 파행이 되기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맹공을 펼쳤죠. 그런데 2018년 12월 김성태 의원의 채용비리 의혹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은 언제 따로 동영상으로 제작할 생각인데요. 짧게 요약하면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 씨가 2011년 KT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고 2012년 KT 공채 시험에 합격을 했고 2013년 1월에 정규직으로 임용이 됐다가 연수교육 중 퇴사합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KT 스포츠단이 독립법인으로 나올 때 특채로 재입사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여러 정황들이 나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김성태 의원은 합격 통지를 이메일로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계속 커졌는데 아예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나왔어요. 그러자 김성태 의원은 딸이 지방에 근무하면서 바빠서 누군가 대신 낸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서류를 인터넷으로 클릭하면
지원 서류 다 낼 수 있는데 뭘 누가 대신 내냐.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김성태 의원이 KT 사장에게 서류를 건네줬다는 의혹이 나와요. 그 누군가가 김성태 의원이었던 거죠.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8년 2월에 퇴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수사 중이에요. 그리고 관련자들 상당수가 구속이 됐는데요. 검찰은 당시 부정 채용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고요. KT 전무와 인사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 이외에도 여러 명이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어요. 엊그제 자유한국당 전 의원들이 채용 비리 의혹에 있다라는 게 밝혀졌죠. 김성태 의원이 언제 소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나서 소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쯤 되니까 김성태 의원이 입장을 밝혔어요. 이 모든 것은 드루킹 사건을 제기했던 나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이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리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건 정치보복이 아니고 그냥 범죄 수사입니다. 지지난 편에 곽상도 의원을 다뤘었잖아요. 베트남 외유성 출장 논란 이런 게 있었는데 김성태 의원도 그 출장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죠. 당시에는 사과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죠. 부정 채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성태 의원은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은 물론 그냥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에서 시작해 보수정당의 대표적 정치인이 됐습니다. 노동자 출신으로 서민적 정책을 내기도 했고 지역구 주민들과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망가지면서 춤을 출 줄 아는 흥을 아는 정치인이기도 하죠. 합리적이고 진보 진영과 말이 통하는 정치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권력이 커지면서 그가 걸었던 행보는 이런 긍정적 평가를 퇴색시켜버릴 정도예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타락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견제라는 것은 외부의 견제이기도 하고 내적 양심이기도 하겠죠. 어쩌면 김성태 의원은 커져가는 권력을 주체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위트 있는 말솜씨는 공약을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망언으로 바뀌었고 지역구 관리의 달인이라는 평가는 강서구 특수학교 논란에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의 자녀 부정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는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최악의 정치인으로 남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